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핀비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0.02%, 나스닥 소폭 상승했죠. S&P 500 지수도 0.16%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대략 한 이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장 마감 오전 5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모든 게 지금 맞춰져 있죠. 자, 오늘도 뭐 시황을 보게 되면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잠깐 요거 보시죠. 일단 보게 되면 국제 유가는 전일 대비해서 2.23% 하락했네요. 배럴당 75.69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기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이 나스닥 100의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식이다.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닉이라는 사람은 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엔비디아 실적은 이 9월 6일,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시장의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인 9월 6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 전까지 시장의 분위기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및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3분기 가이던스를 얼마나 높일 것인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블랙엘 칩 지연 우려로 그 2025년도 회계 연도에 대한 기대치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이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얼마나 안심시키는 발언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시장에 특히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바로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 이 부분 조금 뒤에 보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어느 쪽으로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하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했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9월 현지 시간으로 9월 9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9월 10일 발표되는 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 전까지는 이 촉매가 그러니까 시장 어떤 촉매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게 이제 이 촉매제가 되는 거죠. 이 촉매제가 이제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일단 마크 하펠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된 AI 수혜 업체들의 이 긍정적인 전망을, 긍정적인 입장을 좀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밑단에 있는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투자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1000% 다시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그 정도의 이제 상승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 올라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한쪽은 뭐 긍정적인 시각, 어느 한쪽은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 여하튼 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느 쪽으로든 시장에 큰 변동성을 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 한번 차트 잠깐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죠. 시총상위 종목. 그래도 부럽죠.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엔비디아 시총 2위 종목 엔비디아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계속 지금 온탕 냉탕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거의 실적 발표 앞두고요.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의 뭐 V자형 상승 나왔죠. 물론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그다음에 다음 분기 블랙웰 칩 지연 우려에 대한 어떤 시장의 해소, 우려를 해소해 준다면 신고가,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또 조정을 받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엔비디아로 또 매수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이유는 그 이유를 뭐 개인적인 이유를 여기 밑단에 좀 써놓자면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연준의 이 금리 인하가 연준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글로벌로 확산돼야 되는데 지금 흐름은 그러지 않습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 내에만 풍부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오히려 미국 주식으로 더 쏠려버린다는 얘기죠. 매각해보러. 이른바 엔비디아를 위시한 매그니피션트 7 종목으로. 뭐 다른 나라 증시로 이렇게 확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확산 일부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조정을 받더라도 야 엔비디아를 사지 다른 주식을 사겠냐 이런 시각이 크다는 얘기죠. 뭐 돈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 장세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또 어느 쪽으로 가냐 그걸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적이 안 나오고 성장성 없는 낙폭과 대주로만 몰릴 것인가 그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흐름을 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면 차트당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외로 그 반대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와도 일정 또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 끝자락에서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0.25포인트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1326원을 기록했습니다. NDF에서. 국제유가 소폭 하락했죠.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반도체 ETF 오늘 좀 올랐습니다. 1%대 올랐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4.39%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매불 핀비닷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1.46% 상승했습니다. 46% 상승했고요. 브루드컴 1.1%, 퀄컴 이런 거 올랐죠. 근데 계속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최근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우리 시장이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가야 되고 엔비디아도 올라가야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한쪽만 좀 빠져도 그쪽에 동조화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남기죠. 자, 애플 9월 우리 시간으로 9월 10일 애플 아이폰 16 출시 예정에 있고요. 구글, 메타, 아마존 오늘 테슬라도 1.8%대 약세 보였고, 자 스타벅스가 3.1%,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에너지 관련주는 이제 오늘 국제유가 소폭 하락하면서 엑슨모빌, 쉐보론 주가가 좀 주춤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ETF 동향 보게 되면 뭐 크게 변동이 없죠. 반도체 ETF 오르면서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좀 올랐고요. VIX, 자, VIX 레버리지 VIX ETF 하락. 그다음에 뭐 특별한 게 좀 보이진 않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죠? 자, 외신 기사는 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월가에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이 투자자들한테 더 많은 어떤 기쁨을 줄지 안 줄지 그걸 고대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이 9월 6일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9일 애플 아이폰 이런 이제 일정 모멘텀 꼭 챙겨 보셔야겠죠. 아울러서 이제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주춤하냐? 이런 이유죠. 이런 이유. 글로벌 유동성이 다른 데로 확산되지 못하고 디커플링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3거래일째 순매도죠. 자, 코스닥은 기간이 계속 좀 팔고 있고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눈치 보기 기간 조정 보이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든 아래든. 이런 관점에서는 현금 일정 비중 지켜주면서 네, 결과 추이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서두르지 말란 얘기죠. 자, 어제 특이점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순서가 바뀌었죠. 이 알테오전이 네,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말이죠. 그만큼 지금 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이벤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가오는 이벤트는 이제 9월 23일 머크 임상 종료 예정. 네, 이런 부분 앞두고 있죠. 네, 기술 이전. 플랫폼 업체로서 이 플랫폼 3대장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총 상에서도 네, 시총 순서에서도 보게 되면 잠깐 볼까요? 알테오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 리가켄바이오, 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바이오가 지금 시총 상위 10위권에 보게 되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알테오젠, HLB, 삼천당, 리가캠, 뭐 휴젤도 바이오 헬스케어로 보죠. 뭐 의료기기도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거의 상당 부분 지금 10위권에 바이오 헬스케어,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 쪽은 학회, 그 다음에 자체 임상 결과 발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일정을 좀 체크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일정상 SK ENS와 합병안, 주충혈과 합병안 네, 통과가 됐죠. 그에 따른 이제 초대형 에너지 기업 탄생 기대감에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올랐고요. LG노텍은 애플 아이폰 16 공개 기대감에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이브 한번 보시죠. 네, 기사 보게 되면 네. 어도어 미니진 대표를 어도 대표에서 이제 미니진을 해임했다. 1,000억 풋옵션도 잃었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5.2% 상승 마감한 걸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원화 강세 수혜주 뭐 아시다시피 원화 강세에 따른 종목군들 순환매죠 이것도 뭐 이런 부분 좀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간 순매수가 좀 지속되는 종목 중에 특이 종목은 이제 GS건설 뭐 이런 종목이 좀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전고체 뭐 이런 쪽 관련주들 SK이노베이션은 뭐 이런 영향이 어제 합병안 통과 이런 영향이 좀 컸겠습니다만 일단 2차전지 셀 제조업체들 바닥권에서 주가가 소폭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대응할 때 이 어려운 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군들 왜 신고가를 경신하는지 항시 눈여겨봐야 되고 그런 종목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응도 그런 종목으로 짧게 하시던지 뭐 마인드를 좀 가릴 필요가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SK하이닉스 3일째 외국인 순매도 보였고요. 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확산에 따른 어제 긴급회의, 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런 부분을 해서 관련주가 급등했죠. 뭐 CU박스, 센즈랩,
라운시큐어, 이스트소프트 이런 이제 초개별 종목군들, 개별 종목군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런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그냥 묻지마식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테마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마주의 위험성은 익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테마주가 올라갈 때는 실적이고 뭐고 이걸 안 보는데 떨어질 때는 야, 이렇게 실적도 없는 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참, AI가 활성되면서 또 이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가 2032년까지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 추진 소식에 양자 암호 관련주도 상승을 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관련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타이틀만 한번 볼까요? 바이오일풍,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넘어서 코스닥 시총 1위를 기록했다는데요. 중요한 거죠. 일단 바이오가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가 시총 1위, 작년까지만 2차 전지였는데 코스닥 시총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우려 관련해서 한컴, CU박스 많은 종목이 좀 등장하네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고요. 자, 수급상 어제 외국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 로템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알테오젠, 기관은 삼천당제약과 CNC 인터내셔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장마감 시간에 다닐까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뭐 대형주는 뭐 하이브가 좀 눈에 많이 띄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거리랑 보면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 무시할 만한 종목도 많이 있죠. 뭐 대략 뭐 이런 게 있다더라. 뭐 이렇게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오늘 일정은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트데이가 있고요. 뭐 글로벌 증시 모든 포커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이때 이제 실적이 나오고 시간에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는지 체크하시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8월 29일에 또 이런 일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무더위가 한참 이제 꺾이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다소 좀 시원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계절의 변화, 환절기 또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